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낮 광주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설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깔렸습니다. 2명이 숨졌고 나머지 매몰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동창 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오늘 광주시 교육청을 찾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공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은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서구의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2명이 숨졌고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꺾이더니 상판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5m 높이에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졌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던 4명의 작업자들이 지하층으로 함께 떨어져 매몰됐습니다. 갑자기 그냥 엄청 크게 우당탕탕 막 무너지는 소리 나가지고 소리 엄청 컸어요. 그냥 진짜 막 미사일 터지는 소리? 맨 먼저 가장 옥상층에서 일하고 있던 40대 미장공이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나머지 매몰된 근로자들은 철근공 2명과 배관공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구조 작업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낱낱이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비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절단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2층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거의 끝내가던 중 옥상 상판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철근 구조물도 함께 무너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사 관계자는 지지대 없는 공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지주대가 없습니다. 지지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로 인해서 공사는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층 지붕 무게를 견뎌야 하는 철골 접합부가 매끈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도 포착됐습니다. 철골 접합과 관련돼 시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저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전에도 똑같이 쳤을 때 지금 현재 저쪽에는 지금 이상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노동부는 전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 사업비 516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3%가 진행된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종된 작업자 2명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쌓여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붕괴 사고 현장에선 밤새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소방은 열화상 카메라와 첨단 장비 등을 이용해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시 58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 중이던 옥상층이 무너진 건데요. 이 사고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중 40대 노동자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70대 노동자는 8시간 만에 추가 구조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쌓여 있어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내 상무소각장 부지의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73%가 진행된 가운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아침 출근길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도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아침 보온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추워지겠지만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에 1c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3cm에 달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검찰이 현지 교육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교육감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영경 영장전담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육감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로 광주 시민과 교육가족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등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검찰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다시 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자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건 위법이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교육감은 당장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경쟁 후보들의 반발 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 등 국내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남 장흥군에 조성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준공된 지 1년여 만에 개원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지어진 시설에서 AI 스포츠 관련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대한체육회 본사에서 장흥으로 연수를 온 스포츠 행정가들입니다. 1년여간 비어있던 체육인재 개발원이 교육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이 준공 후 1년간의 기다림 끝에 개원식과 함께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체육인재 개발원은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추진됐습니다. 10,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교육동과 숙박동 등 3개 신축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시설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200명, 연간 5만 명의 인원을 목표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선수부터 행정가, 그리고 추후에는 생활체육과 일반인들까지 체육과 관련한 모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누구나 스포츠 전문 역량을 쌓고 스포츠의 가치를 함께 느끼는 배움과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초 문체부의 예산 지원을 바랬던 대한체육회지만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속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하며 내년 1분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상 운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국내 주요 제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의 지역 경제도 이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도 20여 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16년을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한 임모 씨. 지난 4월 다니던 기업의 공정 하나가 멈추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애들은 지금 거의 커가고 한참 지금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철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위기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 4,580명을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반나절도 안 돼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나붓기는 여수 산단 주변 상권. 고용 위기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보니까 산단 어디 나왔더만 다 연기가 안 나고 공장에 올 수도 없지.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는 여기 우리 상권도 다 주고 가는 거지. 위기가 더 빨라지는 건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화학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해서 이렇게 또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또 그 대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는 20여 년 전 일본도 겪었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 재편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중심엔 경제 산업성과 20여 개의 기업 협의체, 링그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협의체를 통해 범용 제품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공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一連のような汎用品においてはですね、企業は競争しません。で、その場合はですね、両社の設備、これは需要予測に応じて設備を削減してですね、で別会社を作って対応します。 20여 년 전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범용 제품 설비를 통폐합한 일본. 지금은 반도체 공정용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스페셜티 중심 구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종 부지로 확정되면서 나주시가 전담부서 설치와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구시설 공사는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지와 도로 전력 공급 등 기반시설을 담당합니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전담 부서의 규모와 필요 업무 등을 협의하고 있고 과기부 전남도, 나주시 3자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가 대거 삭감돼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올해 285억 원의 경영 안정 대책비가 농가에 지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11만 7천 농가에 최대 65만 원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를 지급합니다. 전라남도의 벼 경영 안정 대책비는 전국 최대 규모지만 내년부터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일부 재원이 전용돼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교명이 오는 18일에 확정됩니다. 대학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그제 강진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교명 후보들을 공개한 뒤 구성원의 투표를 거쳐 다음 날 최종 교명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은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반영한 뒤 마지막 내부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할 1, 2순위 통합 교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이 공식 제안한 국립김대중대학교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의대와 전공의 과정 등 10년가량 있어야 합니다. 당장 붕괴하고 있는 지역에 필수 의료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모집을 마감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병원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은 전공의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어요. 의정 갈등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대구에 문 닫는 것도 엄청 많다 하면서 의사가 없으니까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료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즉 지역의료 살리기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의정 갈등은 끝났지만 의료 현장의 수도권 쏠림과 과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 기간 더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 정책적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천안에서는 살인으로, 서울에서는 방화로까지 번지며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해 시공사에 책임을 묻거나 예방대책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윗집 난방기 공사가 시끄럽다며 4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지난 4월 서울 봉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본인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7월 60대 남성이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는 등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약 11만 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에 10배 급증했습니다. 더는 개인 간 다툼이나 갈등 수준이 아닌 만큼 지난 4월 시공사에도 책임을 묻는 층간소음 특별법 입법 요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을 새로 지을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민원이나 분쟁 조정으로 땜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서 갈등을 줄이자라는 그런 근본적인 예방이라는.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와 경찰, 분쟁조정기구 등에서 중재에 나서지만 경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고 경찰도 층간소음 대응 지침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 예방적인 부분으로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경찰 관서에서도 해당 관내에 2회 내지는 3회 이상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신속하게 접수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또 현재 112 신고 시스템은 신고 이력이 1년까지만 조회돼 천안 살해 사건처럼 과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계도 있어
보관 기간을 늘리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 달려있는 CCTV는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이라면 사다리차에 올라가 일일이 닦고 반복해야 했는데 이제는 드론이 하늘을 날며 순식간에 청소를 끝내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 달린 CCTV에 드론 한 대가 접근하더니 세찬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지상에 있는 물탱크와 연결된 호스로 세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 다른 드론이 또 접근해 강한 바람으로 렌즈에 묻은 물방울을 날려버립니다. 2, 3분이면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CCTV 한 대를 말끔하게 청소합니다. CCTV들이 설치된 곳은 석탄과 시멘트 등 각종 원자재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울산항. 전국에서 물동량이 세 번째로 많은 항만 규모만큼 시설 관리와 보안을 위한 CCTV도 많습니다. 울산항에는 최대 수십 미터 높이의 CCTV 200여 대가 설치돼 있어 24시간 주요 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닷바람과 각종 원자재 분진으로 렌즈가 쉽게 오염된다는 점.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높은 위치에 달린 CCTV가 곳곳에 퍼져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사다리차를 일일이 이동시키며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청소용 드론 도입으로 작업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고소 작업차에 탑승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청소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 드론이 일손도 시간도 줄이고 안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광주시 교육청에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주간을 맞아 공개 강연을 펼칩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오늘 오후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문 전 재판관은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민주적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의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 전 재판관의 이번 강연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MBC 특집 다큐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가 2025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철원, 김환 기자가 제작한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올해 민주언론상 우수상에 선정했습니다. 시라는 문학적인 접근으로 5월 광주를 그려낸 것은 물론 지영빈과 예술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시민 공동 기억 작업이자 참여형 기록 실험이라는 점에서 방송 저널리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 이금주 태평양 전쟁 유족 회장의 삶이 음악극으로 펼쳐집니다. 광주의 음악인 단체 라르브르 앙상블은 이금주 회장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일빌딩 245에서 고인의 생애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추모 음악극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무대에 올립니다. 라르브르 앙상블은 이번 음악극이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한 여성의 끈질긴 투쟁과 기록이 어떻게 역사적인 진실을 지켜냈는지를 예술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각종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강대석 재난대응봉사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모두 67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만 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왕 6명을 포함해 900여 명이 자원봉사 영예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도 크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에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날은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우리 지역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5mm 안팎의 약한 비에 그치겠지만 일요일에는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cm,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순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낮아졌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례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일요일에는 낮 기온마저 한 자릿수대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